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천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은 연일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질병에 대한 공포는 물론 지역 경제와 삶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대구가 거리가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어디 나가지도 못하겠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고. 대구 시민으로서 지금 너무 침체돼 있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뭐 주위에서 둘러보니까 각자 자리에서 각자 역할대로 묵묵히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너무 힘이 돼서 그냥 이렇게 지나다 보면 서서히 해결이 되리라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 영웅들 덕분인데요. 내 이웃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그들.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도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힘, 우리 동네 영웅들을 찾아 여러분의 긍정 에너지를 충전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가까이에서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동네의 영웅들. 첫 번째 히어로는 바이러스의 숨통을 단숨에 조이는 슈퍼맨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의사에게 맡기지만 건물의 건강은 이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건물관리 전문가 박병규 대표입니다. 코로나19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때 건물과 업체에 소독 문의가 많을 시기인데요. 이 순간 병규 씨는 무일푼 방역에 나섰습니다. 소독료 한 푼 받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처음에는 제 주변 사람들, 가족들, 뭐 주변의 어르신들 이쪽 위주로 그냥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뭐 도서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해드리다가 이제 좀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글을 올렸어요. 제가 뭐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이제 좀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락 많이 오셨고요. 건물 부분 시공과 청소 등 종합관리 사업을 하는 병규 씨. 바쁜 와중에 틈틈이 사정이 어려운 식당을 직접 찾는데요. 자신의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길 바라며 무료 소독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제 작은 도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가지고 대구에 많은 대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박멸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는 봉사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우리 동네 영웅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SNS를 통해 대구의 맛소식을 전하는 운영자 하근홍 씨. 대구의 음식 트렌드를 다루는 근홍 씨의 SNS에 요식업 사장님들을 돕기 위한 소식이 전해진 건 지난달 21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셨거든요. 그 길에나 뭐 매장에 손님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게에 남아있는 식자재들은 넘치는데 뭐 그런 식자재도 이제 소비를 못해서 썩어서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이라도 이제 해결해 드릴 방법이 없나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요식업계의 스파이더맨이 된 근홍 씨. 촘촘한 SNS망을 이용해서 음식 재료부터 메뉴 판매, 최근에는 음식 기부까지 시시각각 연결고리가 돼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뭐 하루에 300통 이상이 들어왔었어요.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캠페인을 하다가 재고 소진은 이제 대부분 사실 뭐 끝이 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간 지나서 폐기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식재료를. 그래서 지금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들도 힘드신데 이런 캠페인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다. 나도 돕고 싶다면서 그 식재료들을 다 내놓으시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기부도 많이 하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도 이제 식재료 소진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문을 열어놓은 매장들도 있고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따뜻한 아이디어가 몰고 온 긍정 에너지. 근홍 씨의 SNS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주변 이웃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구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힘을 내라는 말씀을 들어서는 사실 위로가 안 될 정도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분들 혼자 극복하기에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드셔서 우리 그 자영업자분들도 좀 다시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에 그 상황으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NS 히어로 근홍 씨 덕분에 이어진 우리 동네 영웅들의 선행 릴레이. 그 중에 세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들 동네 속에 자리한 히어로의 본부를 찾았는데요. 세 번째 주인공은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손맛의 달인. 여기에 따뜻한 마음까지 지닌 음식점 대표 김현규 씨입니다. 베트남 음식 전문점으로 손님들 입맛을 사로잡았던 현규 씨네 가게. 하지만 코로나19의 역풍을 피해갈 순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해낸 아이디어 하나. 대구에 코로나 확진자가 뜨면서 모든 장사가 좀 많이 중지가 됐고요. 그러면서 매장 운영도 못하게 되면서 식자재가 많이 남게 됐어요. 여러 매체에서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복지관에 조금씩 기부하던 곳이 있었는데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 소외계층에 많이 가야 될 게 있다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음식을 드리면 마스크를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결심하게 됐습니다. 음식과 마스크의 맛교환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마스크 3장과 바꾼 베트남 음식 1인분. 그 결과 이틀 만에 100여 장 가까이 마스크를 모았는데요.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기부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처음 이틀 만에 100개가 모였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시작하면서 또 이틀 만에 100개가 더 모였어요. 그래서 한 200개 가량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00장 정도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00장 정도를 주변에 제가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복지사분들이랑 복지관 쪽에 해서 나눠서 조금 잘 소외계층이 잘 갈 수 있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긍정 에너지. 현규 씨와 손님들이 함께한 덕분에 마스크는 필요한 곳에 잘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하면서 정말 아직까지 이 세상이 아직 따뜻하구나 정말 희망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만 잘 견뎌내면 다들 다시 좋은 날이 와서 원래 현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다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웃들 속에 꼭꼭 숨은 마지막 4번째 동네 영웅입니다. 대구 중구에 위치한 이곳. 흥겨운 노랫소리와 함께 긍정 에너지가 마구 울려 퍼지는 여기에 오늘의 마지막 히어로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이기는 노래를 SNS에 발표했는데요. 바로 노래하는 놀이대장 이종일 동요 작곡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면서 마스크 구하기가 점점 힘든 상황. 이때 이종일 작곡가가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직접 마스크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갑자기 확진자가 많아지고 난 뒤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장애인들도 그렇지만 지금 쪽방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인 아내와 함께 시작한 마스크 제작. 서문시장에서 직접 천과 유기농 면을 구입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이웃들이 함께 힘을 보태면서 130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도와줄게,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 하는 분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손 세정제 막 보내주시고, 장애인 운동단체에서는 우리도 그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 우리도 똑같이 기증을 해볼게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본을 가지고 가셨는데 세상에 거기서는 490개를 만들었다나?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은 다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대요. 이제 마스크 만들기는 잠시 내려두고 그의 본업인 동요 작곡가로 되돌아간 이종일 씨. SNS를 통해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이 연구가이기도 하지만 동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NS에 보니까 지혜롭게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방법들이 많은 분들이 올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가지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즐겁게 이렇게 현명하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놀 수 있는 놀이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마저 갉아먹는 코로나19. 너도 나도 지쳐가는 지금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은 커다란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따뜻한 우리 이웃의 마음입니다. 여기 늦은 밤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는 약국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 공간, 우리 동네 심야 약국을 만나봅니다. 광주 북구 풍향동. 구도시민 이곳에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약국이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예요. 몸살이나 목 아픈 거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요거가 이제 기침약. 기관지도 뭐 여러 개입니다. 하루 종일 드나드는 사람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곳. 지난 1965년 지금의 자리에 문을 연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약국입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지역의 명물이기도 하죠. 오래된 세월만큼이나 단골도 많습니다. 요거 한 3, 40년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어디서든지 요리 와야지. 그래야 우리 사먹 약국 여기밖에 문을 안 열었는데 와야지. 한 10년 이상 됐죠. 저희 아버님 때부터 계속 약국 가면은 뭐 광주 시내에서 알아주는 약국이죠. 이름난 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생각보다 굉장히 젊습니다. 전에 하시던 그 약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약국을 이렇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매도를 해주셨고, 제가 2년 동안 쭉 하면서 많이 알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오고 계셔요. 김 약사는 지역 주민을 위한 약국을 만들고자 했는데요. 2년의 노력 끝에 누구나 또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두 됐습니다. 가지가 좀 조름 올 수 있는 약이에요. 감안하고 드시면 되고요. 위장약하고 염증약이에요. 이거는요. 10% 드시면 되세요. 동네를 든든히 지키고 있는 이 약국의 진가는 밤이 되면 나타납니다. 주변 약국은 다 문을 닫았지만 이곳만은 나 홀로 불을 환하게 켜고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광주시가 지정한 공공 심야 약국입니다. 심야 약국은 이제 뭐 보통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 이렇게 심야 시간에 의료 공백을 좀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시하게 된 약국인데요. 새벽 1시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연중 무휴로 매일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문을 여는 공공 심야 약국. 한 조사에 따르면 심야 시간에 약국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90%가 넘는 실정. 이런 심야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심야 약국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약사에게 듣는 약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응급실 이용 부담 등이 심야 약국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든든하죠. 아버지가 홍기문살이 있으셔가지고 약국에 오게 됐어요. 학교 끝나고 아플 때도 올 수도 있고 뭐 저녁에 아프거나 하면은 자주 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곳은 심야 약국으로 지정되기 전에도 매일 12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김철우 약사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늦게까지 불을 켜둔 건데요. 아버님 여기 약국에 지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소화제를 들어왔어요. 뭐 밤에 병원에 문 닫았을 때 갑자기 배 아프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병원 문 닫았으니까 우선 약을 사 먹어야 되니까 여기 오면 좋죠.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히고 있는 이곳 덕분에 많은 이들이 긴 밤 크게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증상에 따라 약을 고를 수 있고 없는 게 없는 약국인데 텅 빈 진열장이 눈에 띕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기관이나 뭐 이런 우체국이나 뭐 이런 데서 체온계를 다 사가셔가지고 아마 체온 재는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사가셔가지고 다 떨어지고 주문도 다 품절이라 주문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약국을 운영한 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로는 적응이 되질 않네요. 병원이 문을 닫는 시간이 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약국을 찾습니다. 심야 약국이 빛을 발하는 시간이죠. 이분은 어떤 약을 사러 왔을까요? 강아지 약 구매하러 드렸습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여기 이제 동물 약도 이제 파는다는 거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동물병원이 문을 닫거나 간단한 치료일 때 이 약국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인구가 많은 만큼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엘라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낸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엘라야. 심야 약국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단골이 약국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약속 안 먹어서. 늦은 시간에 왔네요. 좀 마스크 요즘 또 집에 있는 마스크가 다 떨어지고 마스크 다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버렸어? 네. 아 미리 주문했어야 되는데 그랬네. 네. 다 떨어져가지고 조금씩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다 나가버려요 지금. 어이구 어쩔까? 그만. 손세정제랑 일단 마스크 들어오면은 네. 이때 해서 나한테 연락 줘. 네. 바로 앞이니까 요즘 바로 연락드릴게요.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네. 이렇게 그렇죠. 11시 넘어가면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니까 그냥 살이 안 찐 것 같아. 나도 그러고 하는 거. 살이 안 찌네요. 안 먹는 게 일치하고 하다 보니까. 단골과 이야기를 나누며 피로를 풀어봅니다. 광주의 공공 심야 약국은 단 2곳. 사명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맙다는 말 들을 때가 제일로 좋죠. 늦게까지 열어줘서 고맙다든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남한테 이렇게 뭔가 도와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고맙다는 말을 안 들을 때가 거의 대부분인데 가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듣더라도 그 말을 들을 때가 일단은 제일로 보람되고 기분이 좋습니다. 심야 약국의 밤이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 좀 어땠나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만큼 아픈 사람이 없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도 다른 이들에게 보탬이 됐다는 생각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다음 주 거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식사 시간에도 약국을 찾는 손님들 때문에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도 없는 이곳. 공공 심야 약국 그 2번째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외출을 꺼리다 보니 집 밖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요즘. 즐겁고 건강한 집콕 가능할까요? 집에서 콕 박혀있는 집콕에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 아우, TV하고 그냥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답답하고 심심하고. 누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떡주부, 이리 와서 같이 놀자. 내가 재밌는 놀이 가르쳐줄게. 아유, 재밌는 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해서 이제 할 게 없어요. 휴대폰만 보는 게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준비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놀이 재료부터 아주 간단한데요. 이번에 소개할 이 게임은요, 전래놀이에서 응용한 거예요. 일명 해오름 놀이라고 그래요. 네. 집에 우리 종이컵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도 충분히 놀이가, 다양한 놀이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동그란 고무줄에 긴 끈이나 실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균형이 맞도록 4곳에 묶어주기만 하면 끝. 끈을 잡고 고무줄을 컵에 끼워서 옮기는 놀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옮기면서 협동심을 발휘하는 거죠. 네, 잘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참을 들여다보게 되고, 선생님이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네. 친해지죠? 어머. 예, 친해져요. 한 분이 리더가 돼가지고 당겨, 놔,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을 잘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멋지게 게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 이거 재밌네. 그쵸? 괜찮죠? 이번엔 달걀판과 병뚜껑을 이용한 게임. 뚜껑에 미리 숫자를 부여해 둡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란판이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놀이감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계란 사갖고 오셔서 이거 다 버렸죠? 그냥 분리수거해서 버렸어요. 그쵸? 이것도 놀이감이 될 수 있고요. 아이들 수학, 산수 문제 어려워하잖아요. 산수 공부할 거예요, 산수 공부. 에이, 무슨 산수 공부까지. 한번 해볼까요? 2 더하기 5는 얼마예요? 아유, 선생님도 참. 7. 병뚜껑을 옮겨 정답을 만듭니다. 8 더하기 5. 13. 연상 공부가 저절로 되죠. 이 밖에도 페트병을 활용한 볼링 놀이, 풍선을 활용한 풍선 던지기 놀이, 병뚜껑을 활용한 알까기 놀이 등 집에 있는 소품들로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심심한 집콕은 이제 그만! 다 같이 웃어보세요. 보자 보자. 아유, 아무리 냉장고를 뒤져도 뭐 이리 갖다 댈 게 없어. 있는 거라고는 이거 이 김치뿐이네. 아우, 뭘 해먹나 또. 김치면 됩니다. 김치가 최고의 반찬이지만 최고의 식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집밥 구민 뚝 전문가의 도움으로 멋들어진 한상을 차려볼까요? 첫 번째 요리는 돼지 등갈비를 이용한 김치찜. 잘 익은 묵은지를 준비하고요. 이 등갈비는 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하얀 막을 제거합니다. 저희가 집에서 보통 양파를 손질을 하거나 파를 사용할 때 뿌리 부분이나 껍질 부분을 버리잖아요. 이런 걸 버리지 마시고 고기를 삶을 때 넣으면은 특유의 잡냄새가 제거가 되고 좋은 야채 냄새도 되고 참 좋아요. 흔한 등갈비찜 아닙니다. 등갈비를 김치로 돌돌돌 말아 놓으니 깔끔하죠. 거기에 입에 착 붙는 깊은 맛까지. 물과 김치 국물을 넣고 그대로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그 주 재료인 묵은지 나왔고요. 보니까 당면 있어요. 이번에는 뭘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고기 대신 버섯을 넣고 거기에 김치를 넣으면은 개운한 잡채가 만들어져요. 기름지지 않고 아주 개운한 맛. 그렇죠. 네. 한 끼 식사로도 괜찮아요. 네, 만들어 보죠. 두 번째 김치 요리. 먼저 버섯과 채소는 모두 길쭉하게 채를 썹니다. 야채는 하얀색 재료부터 먼저 볶아주는 게 좋아요. 모든 재료는 따로따로 볶아두고요. 당면을 삶을 때 식용유를 넣어주면은 면들이 붙지를 않아요. 오, 네. 식용유에 간장까지 더해 삶은 당면과 볶은 재료를 한 곳에 옮겨서 잘 섞어주면 완성. 요 묵은지가 볶아서 넣고 나니까요. 아작아작 소리가 나는 게 어머, 입안 개운하다. 네, 전혀 새로운 맛이죠. 야, 이 잡채 기름지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김치만 들어가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군침 유발하는 오늘의 김치 요리들. 돼지 등갈비 김치집은 편식 걱정을 날리고요. 담백하고 개운한 김치 잡채는 맛의 신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맛 누가 모르냐고. 아주 그냥 칼칼한 게, 야, 김치는 이 맛인가 봐요. 오늘 만든 재료들이 늘 집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이지만 좀 방법만 다르게 하면은 좀 더 새로운 요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화끈하니 칼칼한 이 맛. 김치 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구나. 야, 입술이 지금 화끈거려요. 맛있다. 맛있는 건 당연하고요. 재료 구하기 쉽죠? 만들기도 쉽죠? 만점 홈쿡 메뉴죠? 맛있게 드셨나요? 이제 운동하시죠? 마지막으로 몸짱주부 이신주 강사에게 SOS를 요청합니다. 아니 집안에서 그냥 삼시세끼 먹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운동하러 나가자니 겁이 나고. 거창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으니까 이제 운동을 해보실까요? 따로 또 같이 다양한 동작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우리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 밖으로 벌어지지 않게 무릎이랑 일직선되게. 자, 손을 잡을 거예요. 골반 접어서 의자에 앉듯이 뒤로. 네, 엉덩이 힘. 그렇죠. 자, 이 동작은 엉덩이, 허벅지, 배, 전신 운동이 되는 운동인데 하체에 훨씬 더 운동이 많이 돼요. 다시 한번 쭉. 어머 전신 운동이라는데 야 이건 말이죠. 짝을 이뤄서 하니까 힘도 덜 들죠. 재미 2배, 효과도 2배. 그야말로 일석이조예요. 이 느낌부터 다르네. 이 윗배가 당기는 게 와. 왜냐하면 발을 어디 걸어놓고 한다든지 우리가 다리를 잡고 여기 엉덩이 앉아있고 이렇게 할 때보다는 내 몸의 힘을 훨씬 많이 써야 돼서 배가 훨씬 당기고 힘들어요. 컬업 동작이고요. 복근 운동이 됩니다. 자, 반듯한 상태로 누우셔서 테이블탑 자세를 만들 건데 손끝은 천장으로 올려주실게요. 그 상태에서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상복부 후 올라오시면서 다리는 사선 앞으로 쭉 뻗어주실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게 이제 쉬는 시간. 네. 그러지 말고 우리 소파에서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소파나 의자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고관절 유연성을 키우면서 허벅지 운동도 되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힙업까지 해주는 동작까지 도구 하나 없어도 전신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야, 여러분이 이제 막 백조요소 한 장면을 보신 거와 다름없어요. 정말 간단해 보이고 우아해 보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한 것이 운동 효과가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그렇죠. 전신 운동이 되신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들을 10번씩 해서 2세트나 3세트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집에서 할 게 없다니요. 이렇게 할 게 많은데요. 바쁜데요? 10번 더? 그럼요. 건강하고 알찬 집콕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가 즐기기, 든든한 끼니 챙기기, 그리고 간단한 운동. 이제 집에서도 뭐든 다 할 수 있다. 워킹맘인데 애들 맡길 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게 좀 스트레스예요. 방학이라서 좀 색다른 걸 해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부모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기획 엄마 아빠, 준비 엄마 아빠, 함께 노는 사람 엄마 아빠. 놀며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 부모와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겨울방학 이야기 3주 놀이학교로 초대합니다. 춥다고 집에만 있자니 또 답답하고 남은 방학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학교 운동장을 찾아보지만 엄마 학교 심심해. 학교 심심해. 나도. 학교 심심하지. 아유 한숨만 깊어집니다. 왜 방학마다 같은 고민을 반복해야 하는가? 왜 아이들이 놀며 배울 수 있는 방학 프로그램이 우리 동네엔 없는가?
괴릉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긴 토론 끝에 내놓은 해결책이 있었으니 바로 삼주 놀이학교. 요즘에 아이들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뭐 학원을 다닌다던가 아니면 집에서 TV나 핸드폰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좀 어떻게 좋게 시간을 보낼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마을의 부모들이 모여서 만들게 된 놀면서 배우는 그런 학교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려 3주간 친구와 놀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배울 수도 있는 즐거운 놀이터가 생긴 건데요. 부모님들도 수업 도우미 역할을 하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다양한 놀이 방법들을 배워갑니다. 3주라고 정한 이유는요. 이번 저희 마을 아이들이 3주 동안 학교를 안 가요. 그래서 그 3주를 좀 알차게 채워보려고 그 시간을 정했던 거였고, 내용들은 한 절반 정도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실은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모님들이 하는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아이들이랑 좀 같이 해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은 외부에서 강사를 모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주놀이학교에는 어떤 수업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 첫 수업의 제목은 12간지 달리기라고 하는데요. 12띠 동물 이야기라는 책을 활용한 수업이라고요. 지금 이제 12띠 동물 이야기 책을 보고 같이 이제 책에 대해 책을 읽어보고 책에서 12띠 동물이 뭔지 만나보고 올해 띠동물도 찾아보고 이제 띠가면을 만들어서 같이 띄워보는 활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12간지 동물 이야기. 그림책과 선생님의 설명을 통해 우리 가족과 나의 띠 동물도 알아보고 2020년 올해의 띠 동물도 배워봅니다. 9번째 친구 원숭이, 10번째 친구 닭, 11번째 친구 개, 12번째 친구 돼지. 그럼 마지막으로 예. 8번째 친구 양이 아니라 알파카 아니에요? 네, 이제 친구들은 이제 12가지 동물로 자신의 가면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자, 예쁘게 색칠해 보아요. 12띠 동물들에 대해 배워봤으니 이제 동물 친구들과 함께 놀아볼 차례. 자신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띠 동물을 골라 동물 가면을 만들어 봅니다. 개성 만점 가면들이 완성됐네요. 친구들이 이제 달리기 해볼 건데 달리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다 같이 밖으로 나가서 달리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출발! 공부도 하고 만들기도 해봤으니 이제 신나게 뛰어볼까요? 놀이학교 앞 작은 공원에서 12동물 친구들이 달리기 시합을 시작합니다. 가만두고 힘을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3등이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1등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왜? 그냥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3등에서 만족해요? 네. 격렬한 달리기를 끝내고 이어지는 오후 수업 시간. 누웠다 뒹굴었다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꼬물꼬물 움직이기 바쁜데요. 아니 갑자기 폴짝폴짝 개구리 뛰기는 왜? 도대체 어떤 수업인가요, 선생님? 드로잉 요가라고 하고요. 이거는 몸을 요가로 움직이면서 그림을 자세를 그려보는 시간이에요. 몸을 먼저 요가를 하면서 움직이고 그림을 나중에 그리는 거예요. 태양의 큰 원을 그리면서 손을 위로 올려볼까? 자, 시작. 드로잉 요가는 그림 작가이자 요가 지도자인 이경석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선생님이 직접 만든 드로잉 요가 워크북을 통해 요가와 그림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울 수가 있죠. 너무 앉아서 정적으로 하는 그런 그림 활동보다는 뭔가 몸도 깨우면서 이렇게 그 몸에도 자극을 주면서 하면은 또 성장 같은 거에도 되게 더 자극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에 하게 됐어요. 이렇게 3주라는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은 12간지 달리기, 드로잉 요가 같은 몸놀이부터 요리 수업, 우드아트, 동네 탐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방학에도 매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좋겠죠. 재밌어요?
아니야, 재미없어요. 아, 근데 엄마가 일부러 시켰어요. 엄마 시켰어? 네. 엄마가 안 시키면 박혜광이랑 더 못 논대요. 아니, 혜광이라고 해요. 친구랑 놀러 박혜광이야. 가는 거야? 네. 우리 단짝치 맞아요. 그런데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알찬 3주 놀이학교를 탄생시킨 이들이 교육 전문가도 사업가도 아닌 평범한 부모님들이라는 사실.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을 선물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교육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셨다고요? 저희 학교에서 학부모 도서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책 모임을 하고 부모님을 만나다 보니까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좋은 교육을 받고 있고 좋은 부모님들이 많이 있구나. 이 부모님들과 함께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맞춰서 다른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협동조합을 만드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도 참여해보고 싶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알차고 신나는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힘을 합친 괴릉 초등학교 학부모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교육협동조합 준비위원회를 꾸렸고 그 시작이 바로 3주 놀이학교였습니다. 어디 뭐 돈을 주고 키즈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보내거나 엄마가 매일매일 어떻게 놀아줄지를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엄마들도 여유로워지고 아이들도 뭔가를 프로그램을 통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되게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학 중에도 아이들과 나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각자의 시간이 방학 중에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죠. 이걸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뿌듯해요.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뿌듯하고 우리에게도 하나의 성장하는 단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도시와 비교하자면 체험교육 활동의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교육협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아이들에게 재밌고 유익한 경험을 선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힘을 합한다면 아이들에겐 더 신나는 일들이 많아지겠죠? 정말 신나게 놀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되게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보낸다는 거는 단순히 재미있게 논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들을 잘 배우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좋은 그런 교육을 멀리 가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덕분에 다른 분들이 우리 마을로 이렇게 뭔가 좋은 것들을 배우러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뛰어놀고 함께 배우며 함께 성장합니다. 학부모들이 만든 교육협동조합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선물할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굽고 찌지고 끓여도 맛있는 버섯. 사계절 언제 먹어도 맛있는 팔방미인 식재료가 바로 버섯입니다. 충북 계산에 가면 다양한 버섯의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산물 중에 가장 섹시한 농산물은 뭔지 아시나요? 버섯! 버섯 만나러 가시죠. 매력 만점 버섯을 만나러 괴산으로 떠나봅니다. 참나무 원목을 이용해 버섯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예. 여기 오면은 예. 그 버섯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죄다 나무밖에 없네요. 그동안에 버섯 생산하고 이제 수명이 다해서 교체 작업한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럼 오늘 저 버섯을 볼 수 없는 건가요? 아, 있죠.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저희 농장에 따로 있습니다. 아, 농장이요? 농장의 시설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우와! 야, 진짜 예쁜데요? 그래요? 아니, 이게 네. 무슨 버섯인 거죠? 아, 표고버섯이에요, 이게. 아, 네. 표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표고버섯입니다.
향이 좋아 국물 맛을 내는데도 좋고 그냥 먹어도 좋은 질 좋은 표고버섯을 이처럼 참나무 원목을 이용해 생산합니다. 톱밥 재배보다 이 참나무 원목에서 재배하는 게 훨씬 맛이 좋고 향도 좋고 그게 자부심을 갖고 힘들지만 하고 있습니다. 참나무에서 자란 표고버섯. 종이컵 입구만한 크기로 자라면 이처럼 수확이 가능합니다. 수확 내내 표고버섯의 향긋함이 물씬 풍기네요. 잘 따죠? 아유 뭐 잘 따시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 예. 그 버섯은 그 가을에 채취하지 않나요? 네, 원래 1년 중에 봄하고 가을에 채취하거든요. 근데 이제 봄, 가을에 나오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따는데 예. 겨울에 나오는 거는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따는 거예요. 그만큼 더디게 크는 거죠. 예. 그래서 맛과 그 질감이 아주 틀려요. 아 대신 예. 이게 더디게 크지만 맛은 더 아, 좋다는 그럼요. 뜻이에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와 이거 그 씻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먹어요. 알겠습니다. 방금 딴 겨울 표고버섯을 입속에 넣어봅니다. 참기름장에 찍어보니 향긋함에 고소함까지 더해지네요. 이게 버섯만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렇게 들기름이랑 소금 이렇게 딱 해서 먹으니까 네. 고소함이 더 듬뿍 들어오네요. 네, 그렇죠. 이면채 농부는 7년 전에 이곳 괴산에 자리 잡아 버섯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요. 저 원래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영농을 하게 되면 시골로 귀농하게 되면 꼭 표고버섯을 재배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고향 산세하고 거의 흡사해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일교차가 큰 곳이 버섯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를 택했습니다. 이처럼 괴산에는 지리적 이점으로 버섯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데요. 덕분에 괴산이 품질 좋은 버섯의 고장으로 명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섯 요리도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제가 그 자연산 버섯으로 만든 찌개를 먹으러 왔는데요. 너무나 설레입니다. 지금 버섯은 어떤 버섯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참나무 버섯, 가지버섯, 쌀이버섯, 밀버섯 되게 많은데. 진짜 많네요. 다양한 자연산 잡버섯에 특별히 오늘은 능이버섯까지 추가한 맛 좋은 버섯찌개 지금 만들어 봅니다. 우선 들기름에 버섯과 무감자 등을 넣고 달달달달 볶아줍니다. 고춧가루와 고추장 그리고 특제 간장을 넣은 후 계속해서 볶아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소고기를 넣고 사골 육수까지 부어 끓이면 향긋한 버섯찌개 완성! 이야 다 익은 거죠? 네, 완성됐어요. 야 지금 이렇게 계속 보면서 네. 향기가 쫙 밀려오는데 뭔가 진한 느낌이 들어요. 버섯 이게 잔치라고 해야 될까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와, 야, 이 버섯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게 근데 다 자연산이라는 거. 자 먹어보겠습니다. 자연산 버섯찌개 맛은? 야 이거 진짜 버섯 향이 이렇게 진하나요? 네. 산에 있잖아요. 그 자연 향이 쫙 오면서 건강함이 딱 느껴지네요. 네. 보약 같은 느낌. 이 버섯찌개는 보약이라는 거. 마치 보약 같았는데요. 귀한 대접받는 느낌적인 느낌. 버섯 식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마치 비단을 씹는 듯한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이건 몸값 귀하다는 송이버섯. 이야 제대로 대접받습니다. 찐이다 찐. 진짜 버섯. 가을에 되면 버섯 채취를 많이 하러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버섯 채취하러 가셨다가 나가시는 길에 이 버섯 요리를 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구하기도 쉽고 그래가지고 이 요리를 하게 됐어요. 괴산은 예로부터 질 좋은 버섯으로 유명한 고장. 시장을 중심으로 버섯 거래량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버섯랜드를 개장했습니다. 괴산군 여기 청천면 지역은 예로부터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 자연산 버섯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이제 표고, 느타리 같은 재배버섯도 많이 생산되고 여기 청천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버섯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괴산군에서는 이제 버섯랜드를 설립하고 이제 버섯 유통, 생산, 가공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섯랜드에 찾아가 봤습니다. 우와, 예,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손님도 계시고 마트 같은데 네네, 어떤 맞습니다. 곳이에요? 저희들 유통센터는 저희들 그 버섯을 여러 군데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모집해가지고 하고 그다음 임산물 같은 걸 저희들 모집해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버섯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정말 다양한 버섯이 있었는데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염장해 놓은 버섯부터 지금 막 채취한 싱싱한 버섯까지 덕분에 이곳에서 버섯 구매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군대보다 싱싱해요. 값도 저렴하고 그래서 자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버섯 가운데 좋은 버섯 고르는 법도 따로 있을까요? 어떤 버섯이 또 좋은 건지 그거를 잘 모를 텐데 좀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버섯을 보면은 예. 가시 예. 오므라져 있어요. 요거. 아 여기 버섯을 보면 요 동그란 부분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오므라져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가을에만 만날 수 있다는 몸값 귀한 분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송이버섯입니다. 겨울에도 이곳에서 버섯을 구매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시기는 다가올 봄이라고 합니다. 3월, 4월부터 오셔도 싱싱한 버섯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1차 상품, 또 2차 상품들이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버섯유통센터에서는 그분들을 전부 그분들의 제품을 우리가 갖다가 정당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해드리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버섯 유통센터뿐 아니라 다양한 버섯을 전시해 놓은 전시관도 있었습니다. 버섯 전시관에는 버섯의 종류, 효능, 희귀한 버섯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버섯들이 알차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버섯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함께 무엇보다 독버섯에 대한 주의사항도 배울 수 있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버섯 종류가 많고 또 색깔도 예쁜데 이게 그 독버섯인지 아닌지 이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구별 잘 못하고 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사실 구별법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일단 뭐 색깔이 있는 버섯이 많이 독버섯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색깔 구분 없이 독버섯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버섯은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와, 여러분 정말 이게 아름답고 예뻐도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버섯 전시관이었습니다. 괴산 버섯 향기롭다, 맛있다, 몸에도 좋다.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팔방민 버섯. 그냥 먹어도 맛있고 요리해서 먹으면 더 맛있고 영양 만점, 몸에도 좋은 버섯. 아름다운 청정 괴산에서 만나보세요.